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이적 시장 많은 팬들이 그토록 원했던 네. 이적 시장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저희가 라이브나 멤버십을 통해서는 이적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는 아마 올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했었어요, 사실. 네. 이적 시장 프롤로그. 그게 조회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특히 초창기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때는 약간 못 모르고 이거 얘기해도 되겠지 싶었다가 아주 된통 당한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은 좀 가려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썰보다는 저희가 각 팀이 이런 방향으로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 흐를 것이다라는 대강의 예측, 예상 그리고 좀 전망 같은 프롤로그니까요. 많은 보시면서 그때 얘들이 얘기했던 애가 그 선수였나? 뭐 이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나 멤버십 저희 가입자분들은 그때랑 좀 비교해가면서 들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뭐 이름 실명을 다 거론하지 못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풀어드릴 거니까요. 네. 가입해 주시면 감사. 네,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팀부터 보도록 하죠. 우승을 차지한 울산 현대입니다. 울산 현대입니다. 네, 여러 전망이 나오죠. 네, 축구계에서는 뭐 울산이 올해도 어김없이 돈을 쓸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또 최근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당초만 하더라도 가장 크게 나왔던 얘기가 세대 교체였는데요. 지금 세대 교체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게 영입 폭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저는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당초만 하더라도 그 폭이 좀 얼마만큼일까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울산의 전체적인 기조가 약간 보수적인 형태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일견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미 베스트 11이 짜여 있는 상황에서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중앙 미드필더의 보강이라던가 이런 썰은 좀 들리는데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분 또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만약에 나간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요 정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만 기자 얘기한 대로 구체적인 자리는 아무래도 수비형 미드필더는 일단은 보강이 될 것 박용호의 같고요. 자리. 네, 네. 박용호가 나간 자리에 일단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거론되고 있는 선수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뭐 국가대표 출신의 이수민 선수라든지 이수민, 네. 뭐 정호연 선수라든지 이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협상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울산이 그 자리를 보강 일단 가장 최우선 보강 자리가 될 테니까요. 아마 좀 협상에 좀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좀 중앙 수비와 이제 좌우 측면 지금 뭐 김태현 선수가 측면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또 그 자리가 또 나이가 좀 있어요. 네. 서령호 선수나 조현택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 대한 변화 그리고 중앙 수비는 나이가 상당히 좀 있고 또 뭐 정승현 선수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변화의 폭이 좀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거기다가 박호 선수가 또 떠나면서 크랙 유형을 아마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마틴 아담 선수 아직 제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뭐 좋은 오퍼가 오면 보내줄 수 있다라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야니치 선수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구단이 방침을 내리진 않았지만 올 시즌 썼던 폭을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게 또 외국인 수비형 미드필더 그다음에 최전방도 마틴 아담의 거취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보니까 많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큰 틀에서 바꾸거나 큰 폭의 세대 교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팀 포항입니다. 야, 포항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네. 일단은 감독 거취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려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12월 11일에 방송을 하는데 현재 버전으로는 일단 김동 감독이 서울에 관심을 좀 받고 있어서 이직 가능성이 조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동시에 아마 새로운 감독도 어느 정도 지금 만약에 김기동 감독이 떠날 경우라면 지금 가닥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라 네. 뭐 항상 거론되는 그분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돌아가 아니죠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네. 포항은 상당한 변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감독이 올 경우에는 분명히 본인의 입맛에 맞는 대로 스쿼드를 바꾸길 원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선수 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김기동 감독의 예상을 깨고 잔류할 경우에는 뭐 그대로 틀은 그대로 가되 뭐 입대한 선수라던가 아니면 떠난 자리를 좀 메우는 정도만 변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아마 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좀 중요한 게 외국인 선수들과의 재계약 문제. 네. 아직까지 뭐 그랜트나 뭐 오베르단이나 이런 선수들과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가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협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선수들마저
떠날 경우 지금 특히 수비 쪽에는 굉장한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하창래 선수도 외부에 관심을 받고 있고 뭐 심상민 선수도 뭐 이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박성욱 선수도 군대 가고. 네, 그래서 이제 수비 라인은 아마 큰 폭의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또 최전방 역시 체크가 이미 일찌감치 우한행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네. 아니죠 산둥행. 산둥행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포항은 아무래도 감독의 거치가 결정이 돼야지 그 선수들에 대한 뭐 잡을 것이냐, 뭐 다른 선수를 데리고 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주 바쁜 12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팀이 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포항이 매년 매 여름에 매 겨울마다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으로 그 제카도 그랬었고요. 네. 그 전에들도 그렇고 좀 핵심 선수들을 입도 선매해서 빠르게 팀화 녹여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포항화 시켜서 이제 성적을 냈던 게 이제 포항의 방식이었는데 지금 예년에 비하면 속도가 좀 굉장히 늦은 늦죠. 편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포항이 자금력이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12월 초 중반 넘어간 이상간 동안에 결정돼야 되는 부분을 빠르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포항이 내년에는 좀 올해보다는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많은 에이전트들이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예상이기 때문에 네. 예, 포항은 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모든 구단이 그렇지만 포항 구단 역시 직원들이 열심히 찾고 다닌다는 거는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위를 했던 광주입니다. 광주는 뭐 일단은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뭐 내년과 동결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일단은 많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아니면 소폭 상승이나 동결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정효 감독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많은 팬들이 걱정을 하셨겠지만 잔류할 각이 좀 높아 보입니다. 계약 1년 남았죠. 1년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자기의 이제 성과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물론 근데 또 오퍼가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광주는 가장 중요한 이정효 감독이 일단은 잔류 쪽으로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어서 상황을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주 역시 스쿼드에는 큰 변화는 없고 아마 좀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정효 감독은 일단 구단에 주력급 자원을 대부분 다 잡아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걸림돌이 많은 게 연봉 상승과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모두를 잡을 수 있을지 뭐 ACL이란 당근이 있긴 하지만 그 점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아마 스쿼드 뎁스는 확실히 좀 더 넓어야 되겠죠. 네. 왜냐면 아침을 병행하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선수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네. 숫자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요. 그래서 광주는 예산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수들이 필요하면 팔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티모라던가 아사니 선수나 네, 아사니나. 이런 선수들은 지금 외국에 지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좋은 금액으로 나갈 경우에는 이정효 감독이 자신의 구미에 맞는 물론 광주의 규모상 아침에 갔다고 하더라도 A급 선수를 데려오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선수가 전역한 선수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K리그 2에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일단 이정효 감독이 12일부터 또 브라이튼으로 넘어가서 내일이네요. 네. 경기를 보고 오니까 그때까지는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리스트업을 하겠지만 뭐 컨펌까지는 올스톱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브라이튼 갔다 와서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러니까요. 많은 걸 보고 올 것 같은데 일단은 광주는 궁금합니다. 최전방은 무조건 보강한다는 보관을 갖고 있고요. 일단 기존 선수들이 지금 흐름상으로는 아챔 진출한 것 때문에 좀 많이 남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나가 선수들이 일단은 뭐 정호연 선수도 뭐 외국이 아니면 뭘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말도 전했었고. 네, 정호연 선수는 유럽에서 이제 관심은 있는데 일단 뭐 봐야죠. 구체적인 오퍼가 있는 팀이 있느냐, 또 구단의 니즈가 맞는 팀이 있느냐. 근데 실제로 관심을 보인 구단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정호연 선수가 그 영상 있잖아요. 영상을 본 분들은 하나같이 호평을 한다 그럽니다. 네, 그분들이 볼 만한 그 유럽에서 통할 만한 미드필더의 자질을 많이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네. 일단 두현석 선수가 나간 자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채워야 될 것 같고요. 채워야죠. 네. 그 자리 근데 풀백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정현 감독은 뭐 여봉원 선수라든지 그 선수가 이제 전역했죠? 전역했으니까요. 예, 예. 예,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고 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혹은 지금처럼 또 포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방법을 강구할 거니까요. 어쨌든 광주는 예산상의 문제로 아챔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아챔에 깜짝 진출했던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돈이 생겨도 훈련장부터 지어야 되겠다. 네,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쪽으로 좀 흐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4위 전북 또 보겠습니다. 전북은 일단은 올 겨울 절치부심. 아, 작년 겨울, 재작년 겨울도 절치부심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지금 이적 시장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언가가 들리는 팀은 전북밖에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전북이고요. 제일 많은 선수들에게도 이 콜을 보내는 팀도 전북이에요. 그래서 제가 때 누구 차 타고 가는데 전화 두 번이나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나오는 썰이 그래서 전북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북 담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돈이 있다라고 할 만한 팀이 전북밖에 없어요. 돈을 쓸 만한 팀도. 네, 네. 그래서 지금 전북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전북 어쨌든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전북은 올 겨울 일단 외국인 선수에 대한 변화. 일단 하파실바와 안드레 루이스가 나가 보낼 수 있느냐가 일단 키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비는 자리는 패트렉색 선수도 뭐 나간다고 하고 구스타보 선수는 계약이 만료되니까 네. 전원 교체될 가능성이 있죠. 네. 보아탱 선수를 제외하고 보아탱 맞아. 네, 보아탱 네. 선수를 제외하고 지금 들리는 쪽으로는 아마노 선수도 보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아탱을 제외하고는 전원 교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두 선수가 나가야지 이 변화의 폭이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넣는 선수는 우리가 아는 K리그에서 검증된 선수. 맞아요. 그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티아고 선수는 티아고, 대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티아고 선수는 뭐 실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전북은 그 축을 바탕으로 중앙 미드필드 쪽에 지금 백승호 선수가 나갈 수가 그렇죠. 있어서 네. 지금 보강 필요하고. 보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류한 팀의 핵심 미드필더를 네.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파다하죠. 야.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일단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일단 그 전력 보강도 해야 되죠. 그 나간 자리 채워야 되죠. 여기에 세대 교체까지도 아직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네. 풀백부터 해서 세대 교체할 포지션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북이 뭐든지 과도기예요. 뭐 지금 사실 김상식 감독의 핵심 기조가 세대 교체였는데 사실 페트레스쿠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또 즉시 전력값으로 바꾸면서 세대 교체를 하겠다는 틀이 좀 애매해졌거든요. 과연 올 겨울에도 어떤 기조로 갈 것이냐인데 지금 지난 시즌 올 시즌에 완전 실패를 하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세대 교체의 기조가 좀 상당히 많이 바뀐 축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젊은 선수 위주로 찾겠다는 게 사실 전북이 그것도 있었어요. 이 연령이 넘으면 안 데리고 온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즉시 전력감, 그다음에 팀에 확실히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에이스급 자원들을 데리고 오는데 초점이 돼 있어서 일단은 센터백도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네. 몇 명을 말씀드렸었죠. 예, 지금 뭐 윤영선 선수는 뭐 떠날 것이 유력하니까 네. 물론 박진섭 선수가 잔류하긴 했지만 군대를 뺐기 때문에 예, 남긴 했지만 어쨌든 홍정호 선수도 그렇고 뭐 구자룡 선수도 그렇고 뭐 보다 확실하게 짝을 맞춰줄 수 있는 센터백으로 좀 찾고 있어서 네. 지금 왼발잡이 센터백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예, 뭐 그러면 두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예, 예, 좀 많이 협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골키퍼도 지금 뭐 김정훈 선수가 여러 이야기가 들리긴 하지만 일단은 재계약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혀 있고 전북도 원하는 양상이고요. 네. 그래서 전북은 일단 최전방 윙어도 데리고 와야 된다. 저 이것도- 팀. 예, 윙어도 지금 숫자가 부족해서 송민규 선수가 지금 거치가 외국으로 갈 수 있다는 쪽으로 잡히면서 네. 좀 뭐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굉장히 큰 폭에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두서없이 네.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올 겨울에는 전북입니다. 네. 전북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페트레스코 감독도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한두 명은 더 분명히 영입할 게 분명하거든요. 구단도 그런 선수는 해주겠다는 해주겠다. 방침입니다. 네, 왜냐면 네. 보아텐과 케미를 봤으니까 그런 만큼
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얼마나 변화할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팀이 전북이다. 전북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위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은 인천.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핵심 기조는 기존 선수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정리하느냐. 인천이 지금 전역생 그리고 임대생들의 복귀 그리고 네. 2군에서 저기 이제 B팀에서 콜업 B팀이 아니죠. 유스에서 콜업되는 선수들까지 계산하면은 지금 1권 스쿼드가 40이 훌쩍 넘어갑니다. 반면에 지금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는 김대중 선수가 유일해요. 김대중 선수는 잡지 않겠다는 뜻을 기조. 내부적으로 정했기 네. 때문에 들어온 선수는 지금 뭐 전역생하면 이준석 뭐 누구야 김준범 있고 저기는 뭐 전역했어? 지연학 부터 해가지고 송시우 들어온 선수들 상당히 이동수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대부분 그리고 또 아예 뭐 전력 외냐 아니면 1군에서 뛸 수 있는 수준의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나이도 좋고. 네. 이 선수들을 다시 한번 그래서 스쿼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천 역시 사실 올 겨울에도 ACL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팀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좌우 풀백이랑 센터백은 어떻게든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일단 좌우 풀백은 좀 해결이 됐죠. 최우진, 홍시우. 뭐 해결됐다기보단 가능성을 좀 많이 봤죠. 그죠 시즌 아니야 막바지에. 해결됐다고 봐야 돼. 너무 잘해. 근데 왜냐면 그 지지난 시즌가 그때 김성민 선수가 튀어나왔을 때도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음 시즌 초까지 좀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물론 아마도 그렇죠. 유망주는 그렇죠. 베테랑이든 아니면 좀 검증된 자원을 좀 측면에 영입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리고 센터백 음. 권한진 선수도 나이가 많고 오반석 선수 아웃소식. 나이가 네. 많고 아웃소식이 있죠 또. 그리고 뭐 어쨌든 델브리치 선수가 돌아오면은 뭐 되겠지만 어찌됐건 센터백도 약간 예전보다는 뎁스가 좀 약해진 느낌이라 물론 젊은 선수들 김건희 선수를 비롯해서 뭐 등장을 하긴 했지만 그 선수들은 뭐 4번 5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하면은 조성환 감독이 포백 카드를 상당히 지금 쓰고 싶어서.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그래야지 지금 신진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포백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포백의 유용한 센터백 쪽으로 좀 눈길을 돌릴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될 큰 경우에는 변화네.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사실 인천이 포백을 못 썼던 이유 중에는 센터백 자원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좌우 윙백들이 거의 3백의 윙백 성향들이 많아서 근데 겨우내 이제 최우진과 홍시우를 한번 포백 자리 한번 써보고 거기서도 이제 가능성을 보인다. 네. 그러면은 전격적인 변화도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적 시장의 기조 자체가 달라지니까 인천은 뭐 다행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제로소 무고사라는 확실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팀에 비해서는 그쪽으로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포쿠 선수는 지금 갈 공산이 크고 에르난데스가 좀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데 관심이 많죠. 네, 에르난데스는 뭐 J리그 혹은 국내 팀에 관심을 받고 있어서 이 선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종류가 벌어들인 수익이 달라질 수 있고 네. 인천이 이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뭐 크랙형 용병을 쓸지 아니면은 필요한 포지션에 보강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역시 포인트는 세대 교체입니다. 네. 네, 세대 교체 기조를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올 겨울을 맞이할 방법인데 일단 외국인 선수 진용은 거의 확정이 됐다고 봐야 돼요. 세징야, 에드가, 벨톨라, 그다음에 바셀루스는 그대로 내년에도 가겠다는 뜻을 전했고요. 케이타는 모르겠습니다. 케이타는 케이타 자리에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앙 미드필더를 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 선수 공자를 차는 중앙 미드필더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 찾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케이타 선수는 좀 공을 잘 차는 스타일보다는 좀 투쟁적이고 적극적인 선수잖아요. 그래서 네. 변화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게 일단 대구 쪽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대 교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있는 홍철이라든지 김진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홍정훈 선수라든지 가능성의 문을 열어놨는데 일단은 대구는 잡을 수 있으면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홍정훈 선수는 이미 뭐 남아달라는 뜻을 전달을 했고요. 네. 홍철과 김진혁 선수도 가능한 잡겠다는 게 대구 쪽 방침이거든요. 뭐 그래서 일단 이 선수를 축으로 젊은 선수들을 이제 대구는 사실 기용 안 한 선수 중에 좋은 젊은 자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다시 한번 콜업해서 쓰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일단 대구도 예산 자체가 풍족한 편이 그러니까 아니라 변화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팀이 아니고. 작년에도 김강산 네. 선수 하나한테만 이정도를 썼거든요. 네. 올해도 그 정도 수준. 작년에 심지어 정태혁 선수를 거액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랬었기 때문에 네. 올해도 그 정도 선밖에 쓸 수 없다라는 게 일단 대구 안팎에서 나온 얘기들이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선수가 드물어서 네. 누가 나왔다 하면은 그 선수에 대한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온 얘기가 조이제 선수는 뭐 지금 뭐 몇십억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니까. 예, 그러니까, 반다이크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수준이라 지금 언급했던 울산이나 전북도 사실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대구도 사실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선수를 젊은 자원을 데리고 온 건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세대 교체는 아마도 세징야랑 에드가가 떠난 이후에 하지 않을까. 네, 큰 변화가 없다면 아마 세대 교체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벨톨라 선수는 일단 계약은 여름까지여서 일단 그 임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즌 초는 같이 가겠지만 그 사이에 완전 영입, 네, 혹은 임대 연장. 임대 연장을 협상을 완료를 해야지 동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